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1학기 과정은요, 단원이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수, 두 번째는 식, 세 번째는 방정식, 네 번째는 함수.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1학년 때 자연수, 다음 유리수와 손수 이렇게 나가요. 다음에 문제는요, 앞으로 좀 수학을 할 때 자녀분들 1학년 거 막 2학년 선행 나가잖아요. 제발 부탁이요. 이 수단원 보면서 우리 아이가 쉽게 느껴져요, 이렇게 좀 판단 좀 하지 마세요. 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건은요, 여기부터 시작돼요. 1학년은 문자와 식, 2학년은 식이계산, 3학년은 인수분해. 다음에 여기 1차 방정식, 이쪽 방정식 함수 있죠? 이쪽 라인까지 배운 다음에요, 아이가 쉬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숫자 단원은요, 조금의 연습만 있으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단원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자녀분이 몇 학년까지 선행 나가는지 각자 좀 다를 건데요. 일단 좀 부탁드릴 거, 이 중학교 과정 배울 때 부탁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문자와식, 식이계산, 여기 인수분해 있잖아요. 이쪽 단원 정말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여긴 뭐냐면요, 앞으로 수학을 풀게 되면 어머니들 식을 쓰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 계산의 제일 기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제일 식이계산 이쪽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1학년 문자식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2학년이에요. 2학년의 식이계산 단원 보면 5만 가지 복잡한 계산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단원 나갈 때 좀 다시 부탁드릴 건요, 2학년, 1학년, 3학년 거 나갈 때 있죠? 식이계산 단원에선 2학년 식이계산이죠. 거기에 꼭 심화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저 식이계산 여기가 망가지면요, 여기서 이제 지수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 계산을 망가지게 되면 어디서 아이가 괴로워지냐면요, 좀 많은 점프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수학 원 있죠? 수학 원의 지수함수부터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연결되는 거.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보면요, 식이계산 여기 복잡한 걸 안 하잖아요. 조금 더 직접적인 건요, 수학상 있죠? 여기 배울 때 복잡한 식이 나타나요. 그 복잡한 식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과정 있죠? 2학년 1학기. 우리 아이는 2번 봤어, 3번 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단 식이계산 있죠? 이 식이계산 단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 아이는 아직 1학년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2학년 거 하래? 그게 아니고요. 1학년 거 안 되면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문자화식부터 잘 하셔야 돼요. 1학년은 문자화식. 여기 단원까지 해서 복잡한 계산까지 있죠? 아이들 근데 실제 시켜보면요, 계산 복잡하면 되게 싫어해요. 누가 싫어할까요? 아이들 중에 누가 싫어하냐면요, 수학 감각은 좋은데 성실하지 못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방정식 쪽이나 함수 쪽에 가면 그래프 있고 식 있으면 이제 좀 나쁜 버릇이 있는데, 딱 보면 답이 보여요. 답을 딱 써요. 맞았다고 좋아해요. 그런 애들이 못하는 게 이 식의 단원이에요. 매우 귀찮거든요. 개념은 복잡하지 않은데 계산만 하니까. 그래도요, 이 식이계산, 인수분해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 식이계산하고 문자식 이쪽 단원이 부실하잖아요. 백발백중 방정식 단원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식의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웃지 못할 게 있는데요, 좀 못하는 아이들 중에 이 문자식 있죠?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엄청난 상상력이 발휘되는데요, 1000x에서 x를 빼요. 그럼 답이 뭘까요? 999x잖아요.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1000! x가 사라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희는 매년 그런 애를 봐요. 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학년에 이 식이계산 있죠? 1학년 식이계산, 2학년 식이계산까지는 정말 아이가 복잡한 식이 나와도 그 식을 처리하는 거 있죠? 그 처리하는 과정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하시면요, 여기서 그런 식이계산을 반복 안 하고 선행 나가잖아요? 그러면 잠시만 보시면 여기 과정의 계산은 2학년 때보다 복잡하겠죠? 그럼 고1 과정은 중3보다 복잡하겠죠? 그 복잡한 식을 계산하려면 그게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저 식계산이죠. 저기서부터 식이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선행 나갈 때 수학상 나가잖아요. 저도 나갑니다. 나갈 때 가르쳐보면요, 식을 써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 있잖아요. 식을 그럼 제가 칠판에 써줘요. 그리고 애들한테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못한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2학년 거 식이계산 좀 다시 보고 와라. 물론 애들은 공부 안 하고 오지만,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좀 중학교 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2학년이 이 단원들 3개 뒤에 보면 부등식, 연립방정식, 일차함수 있잖아요. 여기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어머니들이 만만하게 볼 책이 아니에요. 2학년 1학기가 만만한 게 아니라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있죠. 이게 안 되면요,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 있죠. 치명상을 입어요. 다음에 여기 1차 함수가 안 되잖아요. 언제 치명상이냐면요, 2차 함수 할 때는 그래도 비슷하게 해요. 근데 여기에 가면 방정식 함수 있죠. 여기에서 직선이 나오면 계속 틀리게 되고요. 제일 치명타는 도형의 방정식 보면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 있어요. 거기 단원이랑 1차 함수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등학교 시험지 보면 2학년 학교 시험지도 어려운 학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랑 고1 시험지랑 그림도 똑같아요. 이제 답답함이 옵니다. 무슨 답답함이 오면요, 아이들은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2학년 1학기 거 배웠대요. 어머니도 잘 배웠대요. 근데 수학상 나갈 때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 있죠? 이 내용을 가르치면 아는 게 없어요. 2학년 1학기 있죠? 우습게 볼 단원이 아닙니다. 우습게 볼 단원이 아니고요. 다음에 3학년에서는요, 제곱근과 실수가 있는데 여기가 조금 교과서가 바뀌면서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도형을 화학 하잖아요? 원래 여기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3에 있던 게 중2로 내려갔어요. 그럼 중2 아이들은 루트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에 피타고라스는요, 자연수만 갖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를 못하면 뒤에 도형을 못하게 돼요. 피타고라스의 활용 어디로 갔을까요? 예, 조금 생뚱맞지만 제곱근과 실수에 거기서 루트를 배우잖아요. 제곱근과 실수에 제곱근의 활용으로 피타고라스 내용이 들어갑니다.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요, 1학기 거 잘하다 말고 도형을 해야 되는 아찔한 상황에 좀 직면해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것도 만만치 않고, 다음 3학년 거 볼 땐 여기 2차 방정식 2차 함수 있잖아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여기 2차 방정식하고 여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어머니 다시 물어보는데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도 다 아는 그 유명한 공식 하나 있잖아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름은 아는 근의 공식. 또 하나가 판별식.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는요, 중학교 때 배우는 그거랑 고등학교 배우는 그게 다를 리가, 그쵸? 중학교 때 근의 공식과 고등학교 근의 공식이 달라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요, 보통 선행을 다 했다고 배우고 온 애들 있죠? 어떻게 좀 하냐면, 분명히 엄마는 A급까지 풀었대요. 뭐 어디까지 풀었대요. 그래서 뭐 A급에 제일 어려운 거를 뭐 한두 개 빼고 다 맞고 막 그래요.
문제는요, 이 단원에서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는요, 이쪽 방정식과 부등식 있죠? 이쪽에서 바라는 바가 있어요. 정확히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2학년이 1학기부터. 수학상에서 방정식과 부등식 있죠? 저기의 교육 목표는요,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이들이 방정식을 배우고 부등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워요. 문제는요, 그 세 단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 선행을 나가면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잘 풉니다. 함수는 함수로 잘 풀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요. 다음에 부등식은 부등식으로 막 풀어요. 문제는요, 요 단원, 여기 단원, 여기 단원 있죠? 이 단원에서 바라는 건요, 아이들이 무슨 내용을 익혀야 되냐면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가 하나라는 걸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에 좀 어려운 걸 보면요, 분명히 문장은 부등식이에요. 근데 푸는 과정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내용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잠깐 어려워질게요. 잠깐만 어려울게요. 못 알아두셔도 돼요.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그 함수에서 x절편 찾으면 그게 방정식의 해가 되고요. 그 방정식의 해를 찾은 다음에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게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까지를 가려면,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요.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우고 부등식 배워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또 지수로그 삼각함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 순서는요, 제대로 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그게 2학년 1학기부터 시작돼요. 부등식을 풀려면 아이들은 1차함수를 먼저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차함수까지 배우고 나면 1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1차 방식 푸는 건 그 1차함수의 x절편 구하는 거예요. 부등식은 y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배워온 아이들이 여기서 해도 뭔가 돼요. 그러면 수학상 가서 여기가 조금 쉽게 됩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행 나가는 거 보면요, 이런 것들의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각각 풀기만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중학교 3학년까지 대수를 그렇게 공부하면 여기 수학상에 오면 매우 힘들죠. 각각은 풀 수 있으되 좀 심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하, 이건 내가 푸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별표.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학원을 오죠. 누군가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숙제를 하면 그러죠. 한 10개 있는데 2개 풀었어요. 그럼 애들이 또 등장이 돼요. 너 이거 숙제 안 한 거잖아 하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학상의 방정식, 부등식까지 하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 건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2학년 1학기 거부터 제대로 안 되는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돼요. 각각 단원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렇게만 공부하다가 수학상에 가면 갑자기 벽에 막힙니다. 그러다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가 잘 안 되면요, 이런 각각의 함수들 있잖아요. 여기 배울 때 크게 고전해요. 여기까지 좀, 그러니까 1학기 내용이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있잖아요. 한 단원도 소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행하셨어도요,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언제 짚어줘야 되냐면요, 꼭 수학상 나가기 전에 한 번들 다시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또 하는 말 있잖아요. 어머니들 많이 하고, 선행 나가다 보니 그 전에 배운 걸 까먹었어요. 까먹을 수가 없는데 까먹어요. 이게 사탕도 아니고. 그래서 1학기 과정은요, 정말로 저 단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깨우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속이 터져요. 어머니들은 자꾸 옆집 아이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누구는 어디 나갔네, 누구는 어디 나갔네.
그럼 우리 아이를 딱 보고 있으면 얘는 뭐 하고 있니? 그런데요, 느리게 나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여기 공부를 튼튼히 하는 게 나중에 선행 진도가 빨라지게